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아직까지 한러 어업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말경 협상 결과가 나왔던 것에 비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러시아 명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 양국의 협상 타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명태는 한국의 국민 생선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 어종인데요. 우리나라 러시아 어획커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어종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 명태 가격이 kg당 65루블까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3월 kg당 113루블이었던 명태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러시아 수출 생선의 60%를 수입하는 중국이 러시아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 가을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러시아에 공식 통보하였고, 이후 러시아 어선을 격리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어선들은 10구간 생선을 하역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중국 항구에서 대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1월부터 명태잡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명태는 계속 잡히는데 팔로가 막혔으니 명태 가격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가공공장과 냉동보관 시설이 부족한 러시아는 원양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대부분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데요. 큰 손인 중국이 사주지 않자 러시아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명태 가격이 추락하자 2월 말 러시아 수산청은 3월 1일부터 어획을 중단할지를 놓고 회의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극동지역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중국이 러시아 수산물 하역을 재개해 한숨 돌렸지만 컨테이너 수출만 허용한 상태라 여전히 중국 수출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 대 세게 맞은 러시아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업과 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냉동 냉장 보관시설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해주 수산청은 현재 냉동 냉장 창고의 동시 저장 용량이 약 13만 5천 톤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천 톤 규모의 수산물 창고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물 가공공장 확대입니다. 사실 극동지역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수출하지 않고 가공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되풀이됐던 것인데요. 러시아 어업회사는 육상에 내려 가공할 필요 없이 좋은 값에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가 오랫동안 정착된 탓에 바꾸기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훈춘에 가면 내륙도시임에도 명태를 말려 황태포를 만드는 덕장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자재를 싼값에 가져가 가공하여 수출하는 비즈니스는 중국 동북 삼성에는 꽤나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런 상태로는 극동 러시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극동 러시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오랜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16년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거나 새롭게 어선을 건조하는 데 투자를 해야 어획 커터를 주는 투자 커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도 도입으로 작년에 연해주에서는 수산물 가공공장 2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덕분에 작년 연해주 수산물 가공 생산은 약 70만 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2개의 공장 중 러시아 최대 명태 커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안 피셔리의 연해주 공장은 2교대 근무를 해 명태 가공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3월 10일 밝혔는데요. 중국 수출이 막혀 내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극동 수산물을 러시아 중부로 운송할 때 철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부에 풀리는 생선 가격을 낮춰 러시아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보조금은 올 연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극동 연방강구 대표인 유리 뚜르드네프 부총리는 극동의 수산물 가공 선도개발구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도개발구역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것인데요. 극동 지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극동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지역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혜택을 수산업이라는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연해주와 캄차카 지역에 생기게 될 수산물 가공 공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쏠려있는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장거리 운송을 위한 설비 구축 등 필요한 것이 많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점차 수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명태는 약 2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태는 1980년대까지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잡혔지만 현재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태 공급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러시아와 어업 협상을 하여 약 2만 5천 톤 전후를 국가 쿼터로 배정받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우리 국적선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명태 물량과 비교하면 이것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부족한 물량을 메꾸기 위해 나머지 15만 톤에서 17만 톤가량은 우리나라의 원양선사들이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중소어업회사들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2010년 중반부터 어업을 전략 산업에 포함시켜 외국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국 기업에게 중소어업회사들이 자기에게 배정된 쿼터만 팔게 되면 결국 수산물은 원물 그대로 외국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러시아 국내 생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합작을 할 만한 중소어업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수산업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쿼터만 있고 선박은 없는 러시아 중소업회사들이 많이 정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쿼터는 줄고 남아있는 쿼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명태 수요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기후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황태나 코다리 등을 만들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황태 등 명태 가공 제품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명태 수요가 줄고 있고 결국 러시아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우리 어선들의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겪으면서 러시아 수산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러시아 국내 가공 생산을 늘리고 보관 창고를 확충하고 내수를 확대하는데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러시아 수산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우리로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